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3일 연속 일단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사주 활용이 여러 방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죠. 주가는 16만원 회복을 장중에 했다가 살짝 밑단에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병에 관련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게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번에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의 어떤 흐름을 나오면서 이 PBM 논란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이 자리를 가장 빨리 회복을 했던 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헬스케어나 제약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멀티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요. 그래서 합병의 이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 영향도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으로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10시 반에 이제 16만 500원 정도 때까지 왔다가 살짝 밑단에서 지금 15만 9,500원대 정도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 쪽 매수세가 아침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래원 순간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은 모건스탠리 JP모건 쪽에서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계열사 종목마다 좀 다 틀리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이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은 굉장히 강했는데 아침에는 지금 여기도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원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JP모건하고 메릴린치가 여기도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압박을 좀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들어왔다가 어제는 매수, 오늘은 또 여긴 또 매도.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이제 어떤 일괄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지금 변동성이 많게끔 수급에서도 흐름이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타면서 볼린저 밴드도 상단을 어제 넘어가면서 태깅의 어떤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추세 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이버전스가 일단은 나타난 거죠. 이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타나면서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기술적으로 지금 나타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일단 주가 흐름, 하방의 흐름과 이 추세 지표 자체의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올라가서 지금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MACD 오실레이터 흐름과 여기 어떤 추세와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상단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기술적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버리면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PBM 관련되는 등재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메이저 빅3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중소형 어떤 PBM 회사들이 한 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결과들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어떤 부분이니까, 합병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급이 바뀌면서 PBM에 대한 논란들을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차트 흐름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그룹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홀딩스끼리는 이제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지분이 가장 높지요.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를 통해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을 지배하는 구조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지분이 이렇게 11%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요. 그래서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 구조 강화다.
그리고 이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경영예산을 복귀한 명의회장이 이제 빠르면 연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달까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뭐 감독기관에 합병 관련된 정권제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제출 이슈라든지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이제 이사회 관련되는 부분 개최가 가능하죠. 그러면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어제 이제 조회 공시를 통해서 미래세액 관련되는 부분 합병 주관사 선정, 그리고 합병 검토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합병의 대상,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할지, 그리고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흡수합병이냐 뭐 신선합병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최종적인 부분은 한 달 내에 다시 이제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이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올해 연말까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이제 합병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제 헬스케어끼리는 홀딩스끼리는 먼저 이제 합병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장 3사의 어떤 합병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지금 이제 합병 비율이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합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총에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찬반이 나와야 되는데 주총 참여의 3분의 2가 일단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그룹의 총 매출은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생산해가 헬스케어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유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트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줄게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매출의 어떤 감소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재고 논란이라든지 뭐 그 가다 매출 관련되는 뭐 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리되면 오히려 이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라든지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더 나올 그 가능성은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합병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정상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뭐 떨어진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요구해서 회사가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주주들의 어떤 주식을 사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자금인데, 사실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한 3,700억 정도 자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 돈을 썼던 부분들이 근데 자사주라고 하는 게 이제 상법상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담보로 해서 뭐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용이 M&A라든지 추가 M&A든 합병에 관련해서 자사주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했을 때 빠르게 끝냈던 부분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이중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주가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추가 하락을 나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지금 나와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면 가장 뭐 주가 측면에서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서 EPS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늘기 때문에 주가에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만, 이런 합병이라든지 추가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을 맡겨서 담보대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3,700억을 가지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다 대응해버리면 회사가 주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6, 7천억 정도의 어떤 자사주,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3일 연속으로 일단은 갭 이제 띄우면서 강력하게 이제 아직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이 고가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6월 27일에 나왔던 16만 5,100원대 이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야 그동안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빠졌던 부분을 돌이키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가격대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회복을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시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접해 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미 이제 MACD 오실레이터로 보게 되면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다이버전스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